농업이 새로운 취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한 청년 농부가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경기도 광주로 향한 제작진.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퇴촌에 도착했는데 아이들도 다 알만큼 유명하다는 퇴촌의 대표 작물은 무엇일까? 빨간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었다?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기 하우스에 가면 있어요. 알쏭달쏭 알 수 없는 오늘의 작물을 확인하러 아이의 손끝을 따라 하우스로 향했는데 두 분이신 것 같아요. 하우스 안에 부자 농부로 보이는 한 인물 포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20대 부자 농부에 대해서 왔는데 혹시 맞나요? 제가 20대 청년 농부 임용이 맞습니다. 젊은 영농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29세 청년 농부 임용희 씨를 만나보자. 임용희 씨는 과연 어떤 작물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까? 수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수확하고 있는 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멋진 몸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 경기도 광주가 원래 토마토가 유명한 거예요? 네, 광주 토마토가 유명합니다. 저희 광주 토마토 중에서도 퇴촌 토마토는 주변에 팔당호가 있고 그리고 토질 자체도 토마토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퇴촌 토마토 하면은 토마토 중에 명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맑은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있어 품질 좋은 토마토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 때문에 퇴촌 토마토는 40여 년의 역사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토마토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명성이 자자한 퇴촌 토마토 중에서도 임용희 씨의 토마토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토마토 곁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곁순을 줘야 토마토의 과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곁순을 주고 있는 거고요. 잎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에서 가을까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열매를 위한 관리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넓은 하우스를 혼자 일하는 거예요? 아니죠, 혼자 일할 수 없죠. 제가 혼자 일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어디에서도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데 어디에 있다는 건지? 일하는 친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상자 안에 일꾼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기다리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어디 보자. 오, 나왔다! 일꾼의 정체는 벌? 벌 아니에요? 벌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꾼 맞고요. 벌 친구들이 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토마토가 꽃에서 토마토로 바뀔 때 인공 수정을 하지 않고 벌들이 자연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하우스 안이지만 꽃이 피면 벌이 날아드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벌 종류는 나투벌이고요. 이게 호박벌과 벌이고요.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벌로 이제 개종이 된 거예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하는 인공수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칫 위험하거나 번거로울 수 있는 벌 수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공 수정은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농가는 무농약 농가이기도 하고 해서 벌 수정을 선택하여 이렇게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토마토를 길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건데 수정 과정뿐 아니라 병충해 예방과 영양 공급까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토마토를 수확해 수년째 무농약 인증을 지켜오고 있었다.
그만큼 더 잦은 보살핌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 특히 화학약품 없이 병충해를 물리치기란 쉽지 않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농약 만들고 있는 겁니다. 농약을 만든다고요? 저희가 무농약 농가다 보니까 친환경 제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충들이 가장 저희한테는 어려운 부분인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제재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약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 일단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합니다. 흰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노른자만 따로 이렇게 담고 계란 개수에 맞춰 준비해놨던 식용유를 다 넣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원래는 이 식용유와 물을 섞어서 이제 해충들의 이제 숨을 못 쉬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활용해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하고 식용유하고 섞일 수 있도록 계란 노른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재료만으로 해충을 물리쳐줄 난황유가 완성됐다. 자, 좀 전에 만들어진 난황유를 물과 희석을 합니다. 물에 희석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완성된 천연 농약은 진딧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식물의 잎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골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해충의 접근도 막아준다는데, 하지만 난황유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천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응애나 진딧물 이런 천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콜레마디 진딧벌이나 이제 마일징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먹이사슬 체제로 이제 응애나 이제 다른 해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위 단계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충들을 이제 키워서 저희는 이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천적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농가가 늘고 있다는데, 이명희 부자농부 역시 무농약 토마토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던 것. 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건강하고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었다. 자연 수종이랑 이렇게 농약을 쓰지 않은 토마토는 맛이 좀 달라요. 저희만의 비법으로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토마토보다 당도도 높고 더욱 맛있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그냥 먹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객관적인 판단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토마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작진 하마처럼 입 크게 벌려 한 입 베어 무는데, 맛이 어떠세요? 이게 일반 시장에서 사 먹는 토마토보다 이제 우선 껍질이 얇은 것 같고, 이거 보면 이게 물이 많아요. 이게 또 달아요. 다른 것보다. 일반적인 토마토의 당도는 5브릭스 내외. 먹성 좋은 PD의 입맛을 믿을 수 없어 보다 객관적인 테스트에 나섰는데, 그렇다면 청년 부자농부의 토마토는 당도가 얼마나 될까? 8.8브릭스. 지금 당도가 거의 8.8 나왔는데 이 정도면 단 건가요? 제가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간 거 보면 엄청 단 겁니다. 설탕 토마토로 인정합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는 이명희 씨의 토마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열매들이 고르게 익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네, 지금 토마토 보시면은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있는데 아래에 게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고요. 수정이 되는 순서가 밑에부터 되다 보니까 밑에부터 수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잘 익은 토마토를 따는 대신 초록빛 토마토도 스스럼 없이 따고 있는 부자농부. 빨간색만 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도 따고 조금 불구스름한 것도 따요. 이유가 이 불구스름한 애들도 저녁 시간 되면은 이게 또 더 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완숙이 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살짝 불구스름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다 따고 있어요. 고객의 입맛에 맞출 뿐 아니라 많은 양을 구매했을 경우 더 오랜 기간 두고 맛볼 수 있도록 후숙 기간까지 고려해 수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수확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토마토 가지가 연약해요. 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딸 때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위로 이렇게 꼭지를 자르는 이유는 서로 담았을 때 꼭지가 토마토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찌르게 되면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의하면 토마토 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농약 재배뿐 아니라 세심한 수확 작업을 통해 하루 평균 100kg 정도의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수확한 토마토는 어떻게 판매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 출하도 하고 있고요. 이제 택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토마토가 향하는 곳은 하우스 근처에 위치한 직판장. 엄마 오늘 택배 5개 있어요. 5개 5kg짜리? 네, 4kg짜리? 4kg짜리로 5개 하면 돼. 직판장에서는 임용희 씨의 어머니가 토마토를 선별해 포장하고 있었는데, 사실 임용희 씨가 토마토 농사를 짓게 된 것도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뒤따른 거라고. 그 아들이 처음 농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좀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저는 애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 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농사 짓는 것도 괜찮다.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머리 써서 하면 그것도 뭐 한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런 쪽으로 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농업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농업인으로서 등불 역할을 자처했다는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찾아왔다. 옛날에는 뭐든지 이제 주먹구구식이고 이제 뭐 노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하 시설 뭐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아들 뭐 해줘 뭐 해줘 이게 그러면 아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이제는. 훌륭한 농업인으로 성장해준 아들이 곁에 있어 누구보다 든든하다고. 토마토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별은 저도 하긴 하는데 어머니가 전문이라 어머니한테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기별로 했는데 큰 거는 큰 거대로 담고 중간은 중간대로 담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맨 밑에를 약간 덜 익은 걸 넣어요. 이제 다 익은 걸 넣으면 손님들이 한꺼번에 다 빨개지니까 싫다 그래. 그래서 맨 밑에는 약간 덜 익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익은 거, 그 다음에 위에는 빨간 거 이러면 가서 잡수고 나면, 토마토는 냉장 보관 안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 잡수고 나면 바로 빨개지면 또 잡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님 맞이 준비를 끝낸 토마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는데, 태촌 토마토를 맛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도 있다고. 시즌 때마다 여기 토마토가 맛이 좋아가지고 거르지 않고 온다고. 맛은 어때요? 맛이 최고야. 강화 여기저기 맛을 봤는데 여기 토마토가 태전 토마토가 맛이 아주 그.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토마토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토마토 농장 수익은 어떻게 돼요? 토마토 농장 수익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토마토의 생산과 판매만으로 연간 6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임용희 씨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 토마토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어렸을 때 진짜 부모님 농사 짓는 걸 봐오면서 너무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니까 진짜 이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서 우연치 않게 호주의 농업을 바라보며 이 생각이 깨졌던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호주의 농업 형태를 보고 농업의 가치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것인데, 처음에는 젊은 친구가 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선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그 시선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보면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저도 농업인에 대해 가치가 있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농업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변에 젊은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하면서 이 농업인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년 농부의 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성실히 걸어온 결과 어느덧 10년차 농업인이 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번에는 방울토마토를 따기 시작한 부자 농부.
이것도 판매하려고 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판매하려고 따는 게 아니고 따로 중요하게 쓸 데가 있어가지고요. 방울토마토의 특별한 활용 방법이 궁금해진 순간 이명희 씨는 낯선 장소로 향했는데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가 레스토랑이에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여라. 토마토하우스 바로 옆에 자리한 농가 레스토랑. 아늑한 분위기에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 이 모든 것이 이명희 씨의 손끝에서 탄생했다고. 이제 처음에는 비용 절감을 좀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도 나오고 그리고 나한테 맞춰지는 공간도 생겨나다 보니까 직접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농가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역시 이명희 씨가 직접 하고 있다는데 방울토마토를 손질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 토마토 하우스와 달리 노지에서 다양한 작물들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이곳은 또 어떤 공간일까? 여기는 텃밭입니다. 저희가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대부분 저희가 재배를 해서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바질, 딜, 뭐 오이, 상추들, 뭐 로메인 상추,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토마토 농장에 비하면 작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작물들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농약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다 직접 재배를 하는 거예요? 딱 보셔도 이렇게 신선도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잖아요. 제가 직접 보고 키우고 그리고 만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고 해서 직접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제철이 아닐 때 재배를 못하는 것들은 주변의 농가들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토마토 농장인 만큼 토마토의 소비량도 이곳에서 높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소스에 사용하는 토마토는 이제 상품으로 출하하고 나서 이제 좋은 상품이지만 꼭지가 갈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한 무농약 토마토를 듬뿍 넣고 매일같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레스토랑 메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데 새벽에는 토마토 하우스를 챙기고 오전에는 음식 준비까지 직접 하는 상황. 바쁜 와중에도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니 요리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농부가 이렇게 요리도 잘해요? 잘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누나의 꿈이 셰프였어요. 지금도 셰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누나가 레시피도 많이 짜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편해요? 요리하는 게 편해요? 둘 다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힘든 직업인데 좀 자유로움이 있는 거는 농부인 것 같고 좀 무언가 고집이 있고 팩트가 있는 직업은 요리사인 것 같고요. 유난히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는 이명희 씨의 농가 레스토랑. 손님 응대도 직접 나서고 있었는데 메뉴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메뉴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잘 나가는 메뉴는 이제 토마토가 섞인 메뉴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토마토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메뉴 고르시면은 벨 한번 눌러주세요. 미리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 덕분에 주문 후 10분이면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데 대표 메뉴는 토마토 소스의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 그리고 토마토 소스로 맛을 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텃밭 농산물과 싱싱한 토마토가 듬뿍 들어간 토마토 샐러드가 있다. 농업만 해서는 조금 단순 판매만 해서는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요리에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한 단계 더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리를 접목시키게 됐어요. 자, 식사 준비해드릴게요. 농부이기에 가능한 변화이고 도전이었던 건데 돈가스 나왔습니다. 농사만 지을 때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맛있게 드세요.
끊이지 않는 손님들의 발걸음에 또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맛있다. 맛있다. 아이들하고 오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게 옆에 텃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다 재배를 하셔가지고 유기농으로 다 만들어 주시니까 애들하고 먹기도 안심되고 이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농부이자 셰프가 된 이명희 씨의 예상은 적중했고 농가 레스토랑을 통해 토마토 농장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이 레스토랑으로 매출이 어떻게 돼요? 레스토랑 매출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토마토의 활용도를 높인 농가 레스토랑으로 연간 1억 5천만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식사 후 이명희 씨를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손님들.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 이병희 씨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세요? 아, 저희는 지금 그 식사 드시고 이제 토마토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만 예약을 받아서 토마토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농업을 콘텐츠화하라. 농가 레스토랑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 일로 와보세요. 토마토 따는 걸 알려줄 거예요. 토마토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맞았어. 또 있어. 또 무슨 색깔 있을까? 초록색? 초록색 맞았어. 여기 안에는 더 많은 토마토 색깔이 있어. 주황색.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 노란색도 있고. 토마토 체험은 주로 방울토마토 하우스 안에서 진행되는데 잘 익은 색색깔 방울토마토를 아이들이 직접 따보고 무농약인 만큼 바로 맛볼 수도 있다고. 척추야 왜 나만 따라와?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토마토의 생육 과정, 나쁜 벌레를 물리치는 방법, 천적과 같은 먹이사슬 관계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알록달록 되게 많다. 수야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게 체험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체험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흙도 밟고 토마토도 따면서 이렇게 밝게 뛰어놀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우수 체험 농장으로 입소문이 났다는데 토마토 체험은 6월, 7월간 토마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험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엔 딸기도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딸기 재배 기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12월부터 5월까지는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6월, 7월은 토마토 수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체험도 가능하다? 토마토 농장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딸기 체험용 재배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이를 통해 1년 중 7개월가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토마토 수확 후 이루어지는 음식 만들기 체험. 자, 우리 친구들 피자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피자는 무슨 느낌이 나는지 반죽을 한번 만져볼 거예요. 피자 반죽이 무슨 느낌이 날까? 어떤 느낌이요? 말랑말랑, 몰캉몰캉, 쫄깃쫄깃. 그래서 피자는 큰 피자가 좋아요? 작은 피자가 좋아요? 큰 피자. 큰 피자. 그러면 꾹꾹 눌러보자. 꾹꾹꾹꾹꾹꾹 흔들자.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엄마야. 맨 처음엔 토마토 소스를 색칠할 거예요. 토마토 소스로. 아이들의 호감을 만족시키는 놀이일 뿐 아니라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재미있게 접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까지 유도할 수 있어 많은 도시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1년에 한 8,000명 가량 오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 소득은 한 1억 원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산하고 판매할 뿐 아니라 토마토를 사용하는 농가 레스토랑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부자농부의 토마토 농장은 총 3억 원가량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농업의 미래는 6차 산업화에 달려있다고 믿는 이명희 청년 부자농부.
여태까지 봐오신 딸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토경 재배였을 겁니다. 이제 바닥에 심어져 있는 재배 방식인데 이거는 수경 재배예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딸기라는 그 작물 특성상 이제 허리를 숙여서 해야 하는 일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 편의도 조금 고려했고, 그리고 일정하게 딸기를 수확할 수 있게끔 이 딸기 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수경 재배를 선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면이잖아요. 청년 농부다운 젊은 감각으로 토마토 농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농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우리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데, 보여지거든요. 그 아이들과 체험 활동을 하면서 환경적인 면이 가장 열악했어요. 그런 열악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유리온실이라는 거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유리온실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더 아늑한 공간, 그리고 더 편리한 공간, 그리고 부모님들도 체험을 같이 왔을 때 그 환경적인 면에서 깔끔함과 그리고 농업에 대한 시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리온실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기에 오늘도 안주할 수 없다는 이명희 청년 부자농부. 그래서 더 꽉 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부자농부란 전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처럼 농업에서도 앞으로 한 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성공하는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두 번째,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여라. 세 번째, 농업을 콘텐츠화하라. 토마토 농사를 6차 산업화해 연매출 3억 원을 달성한 이명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젊은 감각과 열정을 더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명희 부자농부. 꿈꾸는 청년 농부가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좀 멋진 맘매. 이건 내가 뭐